예. 26년에 가면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네. 공급 초과율이 90%까지 좀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27년, 28년, 30년까지도 이런 현상들이 공고하게 이루어질 걸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미 시장의 그 하이엔드 동박의 수요가 네. 드라마틱하게 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 지금 한 뭐 10,000톤 정도라고 하면은 30년에 가면은 39만 톤까지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중국 동박이 북미로 갈 때는 25%의 관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가격으로 대충 저희가 계산을 대충 해보면 네. 한 4불대에서 5불대가 관세로 이제 중국 동박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동박사들이 북미에 다이렉트로 진출을 해서 저희랑 경쟁을 하는 상황들을 좀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중국 동박사들이 현재 중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이런 혜택들이 다 없이 맨 땅에 우리 회사 같이 글로벌 경험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저희가 뭐 만드는 하이엔드 동박의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 지금 신재생 에너지원,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공급하는 계약들을 지금 현재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 스페인에서요? 예. 네.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산의 이제 이런 뭐 범용 동박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하이엔드 동박 쪽이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IRA 규정과 상관없이 롯데에너지를 비롯한 이 국산 쪽에 조금 고품질 동박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동박에 대한 시장을 네. 좀 보면은 저는 그 마켓 세그멘테이션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요. 중국을 포함해서 볼 거냐, 네네. 아니면은 중국과 유럽과 북미 시장을 이렇게 좀 나눠서 볼 거냐를 네네.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중국을 포함한 지금 동박 그 수급 현황을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올해도 이미 뭐 중국 동박사들이 뭐 회로박에서 그 전지박으로 전환을 많이 하면서 공급은 지금 거의 76만 톤까지 네. 올해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네. 수요는 이제 글로벌리 한 40만 톤이니까 네. 공급 초과율이 한 188%까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수요는 26년에도 73만 8천 톤인데 공급이 128만 톤으로 네. 여전히 네. 그 공급 초과 현상이 벌어지고요. 네. 이거는 30년까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네. 경쟁 과열 시장이고 네. 그 다음에 가격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고 범용 중심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시장을 많이 포커싱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는 오히려 네. 중국을 제외한 유럽과 북미 시장의 타겟으로 저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중국을 제외한 북미 유럽 중심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 네. 공급은 한 21만 톤, 네. 수요가 11만 톤 높습니다. 네, 예,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을 좀 초과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선행했기 때문에 높은데요. 여기서 의미 있게 봐야 될 거는 26년입니다. 네. 저희가 동박사들이 23년, 22년에 선제적으로 공급 캐파를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25년, 26년에는 추가적인 네. 동박 공급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유의미한 네. 동박 공급은 없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수요는 네. 굉장히 급등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예. 26년에 가면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네. 공급 초과율이 90%까지 좀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27년, 28년, 30년까지도 이런 현상들이 공고하게 이루어질 걸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하이엔드 동박의 시장을 좀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북미나 유럽은 차세대 배터리가 탑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에 특화된 하이엔드 동박이 굉장히 수요가 높을 걸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네. 반해서 네. 역내 공급 현상들을 한번 보시면 현재 이거는 발표된 동박사들의 예상을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추정을 해서 좀 그려본 표가 되겠습니다. 북미 시장의 그 하이엔드 동박의 수요가 네. 드라마틱하게 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 지금 한 뭐 10,000톤 정도라고 하면은 30년에 가면은 39만 톤까지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미국 시장의 하이엔드 동박의 저 수요는 단순하게 저희가 그냥 뭐 예상해서 그린 게 아니라 EV 전망부터 시작해가지고 EV에 탑재되는 차세대 배터리의 또 예상을 발표된 걸 또 참고를 했고요. 네. 거기에 각 폼팩터별로 들어가는 각각의 하이엔드 동박들을 저희가 또 집계를 한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숫자는 제가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를 좀 시장에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네. 배터리사와 EV사들의 어떤 전망들이 계속 지금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집계한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수요 대비 공급, 역내 공급은 굉장히 적고 그러면 여기서 중국사들이 그러면 중국 동박사들이 북미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이제 주실 수 있잖아요. 뭐 어쨌거나 네. IRA 그쪽은 IRA 장벽도 아직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중국 동박이 북미로 갈 때는 25%의 관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가격으로 대충 저희가 계산을 대충 해보면 네. 한 4불대에서 5불대가 관세로 이제 중국 동박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킬로그램당? 네, 킬로그램당. 그러면 네네. 킬로그램당 4, 5불이라면 네. 이건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지금 뭐 네. 중국산 동박과 이제 롯데에너지의 그 동박, 하이엔드 동박의 네네. 가격이 각각 어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중국산 동박이 굉장히 싸죠. 네. 저희 거보다는 굉장히 싼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내에서 중국의 동박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가격인 거고요. 네네. 그러면 동박사들이 북미나 유럽에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경쟁 강도가 그렇게 될 거냐. 네. 일단 관세 25%가 관세 25%가 붙어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동박이 북미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라고 저희 회사는 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IRA가 이제 동박에 대한 그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동박사들이 북미에 다이렉트로 진출을 해서 저희랑 경쟁을 하는 상황들을 좀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중국 동박사들이 현재 중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이런 혜택들이 다 없이 맨 땅에 우리 회사 같이 글로벌 경험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저희가 뭐 만드는 하이엔드 동박의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있지만 고객의 바인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미국 내에서 배터리사들이 중국의 동박을 쉽게 채택하거나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고 현지에 진출하게 되면 우리랑 똑같은 투자비와 동등한 기술력을 가져야만이 거기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 부분은 뭐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 계신 투자자분들이나 뭐 투자이해 관계자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유럽은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유럽은 아직까지는 관세 벽이 미국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동박사들이 일정 부분 저희랑 경쟁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네. 예. 중국 내에서 생산한 동박들이 유럽으로 공급할 수 있고요. 다만 유럽 내 역내에 중국사들이 증설 투자를 해서 그쪽에 공급을 하는 부분들을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텐데 아직까지 발표된 거에 따르면 네. 한 군데 정도라고 저희는 센싱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지금 만약에 발표를 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공장 건설에 2년, 램프업 기간 한 1년, 그래서 3년 뒤에 경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들어갈게 하면 뚝딱 만들어져 가지고 배터리사에 공급하는 상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 같이 K동박사들이 유럽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험들이 많고 기술적으로 그런 걸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쟁들을 유럽 내에서 저희가 진짜 붙어가지고 중국 동방사들이 이길 수 있느냐 저희가 더 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네, 있고요. 네. 이런 것도 장벽 아닌가요? 사실 뭐 유럽은 뭐 미국처럼 그렇게 뭐 IRA 뭐 규제라든지 또는 뭐 관세 장벽이 지금 높진 않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그 유럽의 이제 그런 R200이라든지 네. 또는 뭐 ESG 경영과 관련해서 그 네. 유럽의 기준들이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 업체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미 유럽에도 많이 진출을 이미 해봤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스페인으로 사실 그 캐파를 증설하겠다고 한 것도 사실 그 R200 규정 맞추는 거랑 상당히 연관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업체들은 그 기준을 잘 맞출 수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이 기준을 맞춰가면서 그 자기네들 그 본토에서 네. 할 때처럼 그렇게 싸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좋은 네. 지적이십니다. 지금. 맨날 좋은 지적이라고 지금 한 연속 2번 정도 좋은 지적을 하시는데요. 유럽은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친환경 규제들이 이제 곧 본격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곧 본격화될 걸로 보여지고 네. 지금 저희가 스페인에 진출한 것도 태양광을 이용한 어떤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해서 탄소 배출을 하지 않고 우리 동박을 만들어서 네. 그 동박을 배터리사들에게 공급하고
EV 시장에 또 공급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친환경 어떤 공정을 통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이런 저희 회사의 그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유럽에서 잘 보시면 이제 친환경 정책이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탄소 배출하지 않는 제품으로 니네 만들어라고 했을 때 그걸 누가 공급할 수 있느냐. 이걸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동유럽하고 조금 이제 저희가 진출하는 서유럽, 스페인하고의 어떤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동유럽은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원의 공급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네, 상대적으로 좀 낮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 지금 신재생 에너지원,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공급하는 계약들을 지금 현재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 스페인에서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럽의 배터리사들에게 그런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터리사들에서 이제 뭐 동박 원가 비중은 과거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뭐 4%까지 동박 원가 비중이 떨어졌지만 리튬 가격이 다시 조금 이제 뭐 떨어지면서 안정화됐을 때 저희는 뭐 한 6%, 네. 7%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배터리사들이 동박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CO2 발생량이 한 대당 한 0.6톤 정도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배터리사들의 조언도 좀 얻었고요. 저희가 유럽의 배터리사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유럽의 CO2 가격을 나중에 저희가 본격화되는 뭐 25년, 26년 이때 한 100유로까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원을 탄소 배출권 거래 네, 그 가격에 대해서 배터리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동박사들이 신재생 에너지원을 40%밖에 못 쓰는 상황과 저희 같이 80%를 쓰는 동박사들에게 그 차이를 제가 쭉 계산해 보면 동박의 가치로 보면 킬로와트당 0.8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0.8불 정도의 가치를 저희가 배터리사들에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지난 4월 유럽의 배터리사들의 로드쇼를 저희가 좀 나갔었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어필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유럽의 많은 배터리사들의 그런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매우 높았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다 보니까 좀 뭐 직접적인 영향은 좀 덜하지만 곧 이런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박사들의 어떤 제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원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유심히 관찰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1, 2년, 2, 3년 이후보다 이제 그럼 당장의 좀 상황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1분기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뭐 지난 실적 발표 때도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분기 사상 최대 판매량을 달성했고요. 분기 최대 매출액도 저희가 기록을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서 소재 업체들도 같이 성장을 발맞춰서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데이터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고객사 다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매출을 계속 신장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2분기에도 1분기 대비 더 성장한 매출을 저희는 달성할 걸로 지금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오륙공장, 말레이시아 오륙공장에 대한 이제 추가 증설한 부분들도 이제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최대한 MS를 좀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상대적으로 좀 뭐 다른 동박 회사들보다 지금 당장 좀 실적이 좋은 거는 주력 고객사가 삼성 SDI인데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런 캐증 구간에서 선전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뭐 특정 고객사를 여기서 먼저 언급하기는 좀 제가 좀 아니 다 아는 사실인데요. 핵심 고객사의 어떤 견조한 실적이 저희에게도 조금 뒷받침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전략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이제 MS를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들도 좀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략 고객이라면 엘사가 되겠습니다. 엘사 그래요. 엘사는 그 겨울왕국의 엘사인데.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이제 생산되는 그 동박들은 언제쯤부터 본격적으로 좀 실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내년 초부터 좀 본격적으로 기여는 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판매를 이제 스타트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 오륙 공장의 그 승인을 또 받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고객사들부터. 그렇죠. 고객사들에게 승인을 또 지금 받고 있고요. 승인을 받는 대로 저희가 이제 판매는 하지만 그 양 자체가 저희가 한 2만 톤 정도가 캐파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다 풀리 이제 저희가 가동을 하려면 내년 뭐 한
초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저희 동박은 네. 지금 전해 동박이라고 해서 네. 전기를 흘려서 그 동박, 그러니까 황산과 구리가 용해된 그 액을 그 타이타늄 드럼에 전착시키는 방식으로 네.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구리를 제외한 전체 제조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네. 높은 비중이고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9년에 말레이시아에 진출을 했고 네. 네. 지금 이제 올해 캐파가 6만 톤까지 증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국내 익산에는 저희가 2만 톤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력 생산 기지는 말레이시아가 되겠고 이 말레이시아의 그 저렴한 전기료가 국내 대비 40%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인건비가 국내 대비 한 2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네. 생산 기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반대로 저희 국내 이제 익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 캐파는 2만 톤입니다만은 사실상 R&D 허브입니다. R&D 허브가 되겠고 그다음에 영업 마케팅의 거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차세대 소재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양산 파일럿 테스트들을 다 이제 저희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마케팅, 그다음에 영업 이런 것들이 다 국내 중심으로 모든 전략들과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는 양질의 동박을 생산하는 그런 기지가 되겠고요. 네. 그 기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밸런싱 사이트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1분기 기준으로 하면 네. 말레이시아와 국내 그 동박의 이제 매출 비중이 대략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나요? 그거는 그냥 캐파 기준으로 좀 따져보시면 되는데요. 아, 캐파 기준 그대로 지금 자꾸 거의 왜냐하면 이미?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동률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1분기 네. 이제 저희가 공시가 나갔습니다만은 한 80% 정도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익산은 한 79%, 말레이시아가 한 80%. 예. 그러면 롯데 같은 경우는 이미 말레이시아 공장의 가동률이 높은 상태로 많이 가동하고 있는 단계이네요, 이미.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뭐 전반적으로 했던 원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상당히 좋은 상태로 만들고 있고 네. 그게 이제 하이엔드 동박 쪽으로 이제 앞으로 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네네.